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선생이 오랜만에 또 글을 썼습니다. 윤 대통령을 다시 주목한다, 이런 자에 무엇보다 빨리, 너무 빨리 대통령병에 걸렸던 것 아닌가. 왕처럼 대접받는데 익숙해져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잊었던 것 아닌가.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도 또 윤 대통령에 대해 질타를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읽어봤는데, 그건 아니고 뭐 언론계에서 어른으로서 적절한 어떤 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뭐 느끼는 분들은 또 서로 다 틀리겠죠.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거의 100% 공감한다거나 다 이해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잘 정리해 놓으시고 항상 또 굉장히 좋은 방향을 제시해 놓고 그러시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 만큼 윤 정부를 불신임한 것이고, 따라서 윤 대통령 보고 물러가라는 것인가, 아니면 대우각성에서 잘하라는 경고장인가? 만일 우리가 내각제라면 윤 정권은 그날로 퇴진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어떤 진로를 택하든 그의 앞길은 험난하다. 심하게 말하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3년을 버티기 힘들 것이다. 첫째, 야당과의 협치를 말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등이 이끄는 야권이 윤 대통령이 잘 되도록 협조할 리가 없다. 보수권이 망해야 다음 대선에서 좌파가 집권할 텐데 윤 정부를 도와준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미 기고만장한 야권 사람들이 윤 대통령 모욕 주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다못해 총리, 장관 등 인준 과정에서 엄청난 몽리를 부릴 것이 뻔한 만큼 설사 윤 대통령이 탕평적 인사를 도모한데도 결과는 혼돈과 지리멸렬뿐이라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두 번째,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경험과 경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그의 성격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그리 쉽고 간단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용산 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윤 대통령이 너무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한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강하고 자신의 지식과 선의가 통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번 의대 정원 파동에서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알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부인의 문제에서 잘 드러난 불통 그대로다. 세 번째는 그의 국제적 이상의 하락이다. 그가 2년간 대통령으로서의 이상을 드높인 것이 있다면 자유민주 우방으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회복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번 총선으로 그를 사실상 램덕 대통령 취급할 것이다. 그의 발언권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윤 대통령은 바이패싱 당할 우려가 있고 한국의 안보와 주한미군 문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나는 그 무엇보다, 세 번째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 윤 정부의 패배가 한국 사회의 가치 전도적인 측면이 드러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중요한 아주 지적이죠.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행보가 얼마나 이중한 것이었기에 이재명과 조국 지지 세력의 거짓과 뻔뻔한가, 사법적 리스크를 압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경중을 비교해 봐서 윤 대통령의 그 점이 이제 조국이나 이재명의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는가라는 뜻인데,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윤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을 이제 지적을 하셨네요. 앞으로 남는 3년을 그렇게 지리멸렬하게 보낼 수 없다는 사람들은 그 3년이 생각만 해도 무섭고 지겹다고 한다. 야권이 기고만장해서 한국의 정치를 좌편향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람들은 차라리 윤 정권이 여기서 물러나고 새 판을 짜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주변에 설문조사하듯 물었다. 내가 아는 20, 30명의 사람은 보수층에서 그런지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물러나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윤 대통령이 대우각성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했다. 윤 정권이 아무리 못해도 친북 좌파 세력의 준동보다는 낫다고도 했다. 그것이 국민의 메시지라고 했다. 오히려 오늘의 패배가 윤 정권의 각성과 재정비를 자극해서 3년 후 대선에서 이재명 당을 저지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 지금 보수층의 선택이라고 했다. 그런 관점에서 윤 대통령이 2년 전 대권에 도전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하시고 싶은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는 아무 연고도 없는 정치권, 그것도 고루하기까지 한 보수 정당의 높은 장벽을 넘어 대통령 후보를 따냈고 집권 여당을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가 그때의 심정과 자세로 돌아간다면 오늘의 역경을 넘지 못할 리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그는 지난 2년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너무 심취했던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도 든다. 무엇보다 너무 빨리 대통령병에 걸렸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대통령 자리가 곧 왕처럼 대접받고 행세하는 이치라는 데 익숙해져 자신이 왜 어떤 연유로 오늘날 이 자리에 왔는가를 잊어버린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고 그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기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삼성의 신길전을 주문하면서 했던 명언을 되살리고 싶다. 그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했다. 지상의 자리는 오르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선인들의 명언도 있다. 우리 김대중 선생의 제가 여기다가 다른 말씀을 첨부할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이 글 자체로서 윤 대통령에게 조금은 그러니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또 지금이라도 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다면은 3년 동안에 좀 더 또 바람직하고 좋은 족적을 남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윤 대통령이나 나라나 또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게 좋은 길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